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공급 전반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가칭 농업고용센터를 신설해 준정부기관 형태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네, 현행 고용허가제가 농번기처럼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그 대안으로 농업 부문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신설이 모색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업 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점점 증가하는 농업 부분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농업 부분의 전체 인력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기계화로 과거에 비해 농업에 필요한 전체 노동력은 줄었지만 농촌 고령화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농업 부분의 상용 근로자 고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공급을 통합 관리할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상용 근로자로 고용되는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농업계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발생하는 여러 부차적인 문제도 많은 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업 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공급은 준정부기관 형태의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인력 고용에 있어서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탄력적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간의 갈등 중재 해결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한 준정부 기관 형태의 농업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알선 소개, 그리고 교육, 사후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농들의 외국인 근로자 이용 방안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거엔 대농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이제 소농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인 이하 농가는 73.9% 수준에 달해 가족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제한적이라 대농 위주로 분배되고 있어 소농들은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이에 소규모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순환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두세 명으로 늘어나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도 커지는 만큼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화훼 재배 시설의 일부를 개방해 관람용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특정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료 부당이익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영농법인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농업계는 이번 판결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아산 세계꽃 식물원 운영사인 아산 아름다운 정원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익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훼 재배시설 일부를 개방해 관람용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960년대에 소규모 영세농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농사에 사용되는 전기에 한해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전기요금제보다 저렴합니다. 한전은 아산 아름다운 정원이 지열 히트 펌프를 통해 화훼 재배용 온실뿐만 아니라 식물원에도 냉난방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 대상인 관람용 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전의 전기 공급 약관에는 전기를 사용할 때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고 농사용과 일반용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 농사용으로 90%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한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아산 아름다운 정원이 5년간 전기료 4억 7,800여억 원을 면탈했다며 위약금을 포함해 모두 8억 9,800여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산 아름다운 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열 히트펌프의 주된 용도가 농사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열 히트펌프가 처음부터 시설 원예용 냉난방시설로 도입된 점이 재판부가 이를 농사용 시설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또 아산 아름다운 정원이 전시관으로 별도 시설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화훼 재배 시설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데다 지열 히트펌프 가동이 화훼 재배에 미치는 효과가 90% 미만이라는 사실을 한전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도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맞닿아 있는 이번 재판에 농업계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아산 아름다운 정원이 운영하는 식물원은 화훼 재배와 가공품 생산, 관광업까지 함께하는 농업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농사용 전기 소송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들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사용 전기라는 그 한전의 농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그만큼 이게 오래된 약관이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한전과 농업에 있어서의 이런 전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전기 요금 제도가 재정비돼야 된다. 한편 한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농업 6차 산업화에 향방이 달려있는 이번 소송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겨울의 한가운데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 변화가 클 전망이라며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파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나서는 한편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이나 한파,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먼저 복숭아와 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흰색 부직포, 볏짚 등 보온 자재로 싸매거나 잘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하우스 시설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2에서 6m 간격으로 보강지주를 설치해둡니다. 눈이 많이 내릴 경우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 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보온 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는 만큼 걷어두거나 비닐로 덧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 재배시설의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의 윗부분을 걷어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시설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680헥타르에 달합니다.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올겨울에도 한파와 대설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 해가림 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들을 집중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기상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재해 유형별로 농작물 시설물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설경보, 한파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맞춤형 문자 메시지, 마을 방송 등으로 기상 상황과 재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분야별 관리 요령에 따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빠르게 지원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국내 최초로 국립농업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반 박물관과는 달리 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체험형 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디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서 국립농업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5만 제곱미터 부지에 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농업박물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식품산업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와 미래의 모습과 가치를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은 연면적 18,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 유리 온실로 구성되며 농업관, 어린이 체험관, 식문화관, 농경 체험관 등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전시 기법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관람객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형 복합 테마 공원으로 조성해 기존의 농업 박물관들과 차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는 2013년 8월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근대 농업의 산실이 수원이었던 그 명맥을 국립농업박물관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 생명산업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역사적, 교육적 그런 거점 공간이 되고 또 관광 자원이 되게 함으로써 서수원권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는 총 사업비 1,5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상반기에 농업박물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박물관이 건립되면 농업-농촌의 가치를 농촌과 도시,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내년 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은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와 용수, 전기, 도로와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이며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한 이후엔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농가에는 신규 단지 조성의 경우 10헥타르 이상으로 헥타르당 5억 원을, 기존 온실 개보수는 5헥타르 이상으로 헥타르당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됩니다. 도는 공모 사업임을 감안해 시군에서 부지를 우선 확보해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최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과 발표와 성과 품평회,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날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이끈 유공자와 2019년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단위 부문 대상을 받은 서천 한산 소곡주, 6차 산업 인증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보령우유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화성시 일원에서 2019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종합보고회는 올해 연구개발, 기술보급 분야별 성과와 우수공무원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성과 발표에 따르면 도 농기원은 올 한 해 동안 신품종 개발 32종, 영농 활용기술 107건, 그리고 정책 제안 12건 등을 이뤄냈습니다. 도 농기원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과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6.25 전사자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고, 농협은 전국 금융점포와 경제사업장에서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의 DNA 시료가 턱없이 모자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어르신들의 협력을 받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공자는 건강을 위해서 매 식사 때 생강을 챙겼고, 우리나라에선 임금은 생강차를, 신하들은 인삼차를 마실 만큼 생강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네, 한방에서는 감초보다 많이 쓰인다는 생강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생강입니다.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온 관리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연이 준 천연 난로, 생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학에선 자주 쓰는 용어 중 강삼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강새 쪽과 대추 두 알이란 뜻인데요. 몸의 체온을 높이고 체내에 흡수된 영양분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한약 처방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뜨뜻하게 좋다고 해서 지금 햇생강 나올 때 많이 구입하는데, 집에서 먹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생강 채 썰어서 가끔 생선 먹을 때 같이 먹고, 또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리고 집에서 사용을 많이 해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이 대장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해 체온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T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강에는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혈액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3g의 생강분말을 섭취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강은 위장장애가 발생하거나 혈액 응고를 억제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8월부터 11월에 수확하는 생강은 원산지가 열대 지역이라 우리나라에선 생강꽃을 보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교배가 어려워 타작물에 비해 품종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강은 저장할 때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거나 썩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생강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신선한 생강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강은요, 흙이 많이 묻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손으로 만져봤을 때 조직이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것이 좋은 생강이고요. 그다음에 향기가 매우 강한 것이 더 좋은 생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비타민이 부족한데요. 이번엔 부족한 비타민도 채우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는 생강 귤차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미지근한 물 5컵에 베이킹소다 1스푼 반을 풀어 구석구석 문지른 후 찬물에 헹궈냅니다. 껍질을 벗긴 생강과 귤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귤과 생강 500g에 설탕 500g 1:1 비율로 소독한 밀폐 용기에 한 층씩 번갈아 쌓습니다. 윗부분에 설탕을 뿌려 밀봉해 냉장 보관하면 달콤한 생강 귤차가 완성됩니다. 생강은 빻아서 냉동 보관하거나 하루 정도 말려 수분을 없애 냉동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